자,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려 되는데 6월 달에 6주째 보내준 그런 형태는 이제 발표 형태고, 물론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윤혜래 씨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 예를 들어 국가 프로젝트에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수만 그 K 스타트업이라고 찾아가면은 3년 이내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K 스타트업이라고 한번 찾아가 보면 어디 작아갖고 잘 안 보네. K 스타트업 여기 찾아가면은 이렇게 이런 사업 중에 몇 년 정도 예비 창업자도 있고 뭐 3년 안에는 일반 창업자가 되거든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보면 내년에 이제 1월에 가면 이것을 보면은 여기 나올 거예요. 창업 지원 사업 공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22년도 건 지났죠? K스타트업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센터라고 또 있어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눈이 잘 안 보여요. 소상공인. 이렇게 그냥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K스타트업. 소상공인 진흥공단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야 이건. UNMC 이거 잘 보이죠? 지금 들어가는 거. 인터넷 들어가는 거 보이죠? 소상공인에 대하면 저기 소상공인 진흥공단 준설배척이었고 이런 데 들어가면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내년 1월, 2월까지 되게 보면 그때 들어가서 안 들어가잖아요. 중단 운영됐어. 소상공인 진흥공단. 현실보정. 이건 현실 지금은 뭐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공고면. 이건 이제 보고 어쨌든 그 가면은 중소기업단체라든가 아까 K스타트업이나 거기서 우리가 그 저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되게 이틀 이 내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대충 폼을 한번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개요에 대해서 쓰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인데 2월에 문 닫았어요.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을 했었는데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었는데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 만들어서 쓴 거고, 기업 목표는 이제 자기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이런 형태로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그 활적에 1인 기업 활적에는 이렇게 안 돼. 좀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 회사 소개로 이렇게 해서 틀이 잡았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미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목적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을 만들어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바일 마케팅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하고 자기 회사 내용을 쓰면 돼요. 사업 병행에 따른 결정적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타 기존 쇼핑몰 차별화하는 그 사업 모델을 하여 현재 진행된
쇼핑몰에 마케팅을 추가하는 새로운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 근데 지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례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런 쪽에 가야지 이제 이거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사업은 그한 10몇 년, 20년 전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쓴다 이것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비스 계획.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만약 어떤 사업을 어떤 물건을 집어서 어떤 걸 판매를 하는데 이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저기를 해서 사용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가이드 설명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 모형 해가지고 B2B, B2C 해가지고 하는데 상품명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거 이미 다 해봐서 알고 사업계획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진입장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하고 이런 형태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 진입장벽 구축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쓰려면은 좀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을 조금 확대시키려면 이런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활용한다. 저비용 구유로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전략적인 제휴, 거래 중인 고객의 타겟성 광고로 밀도 있는 홍보를 한다. 타켓이 이거 많아요. A가 많은 것 같은데. 타켓 이게 많을 거죠. 밀도 있는 홍보를 한다. 고객 서비스는 뭐 배송 지연, 상품 타오라 손해 배상에 두고 고객 만족팀은 회원 관리 뭐 이런 형태를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 사업의 개요 핵심 전략의 성공 호텔 쇼핑몰 자 인기 상품의 전문화 쇼핑화 생산업체와 지속적인 연결된 상품을 추가하고 상품을 다양하고 공동구매와 경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쇼핑몰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할 때 지금 하는 거죠. 전략적인 제휴는 어떻게 하냐? 거래 비용 절감시키고 시너지 효과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하고 국내적인 적극적인 대치를 한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자, 고객 접근을 쉽고 오락성감 있는 사이트보다 개나 맞춤한다. 기업 문화 장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투적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뭐 사업계획도 딱 쓰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 놓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소설 쓰듯이 막 이렇게 쓰는 소설도 자기가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을 얘기해 들어보고 막 이렇게 써야 나오는 거잖아요. 수필을 쓰더라도. 근데 우리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하려고 따기는 막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놨는데 막장 쓰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꺼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강의 있을 때 이렇게 틀은 잡히니까 이렇게 좀 여보세요. 내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인터넷 찾아보고 어쩌고 보면 시간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전공 아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표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 맞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시장성. 자, 사업은 너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너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얼마나 팔 수가 있냐? 어떻게 팔 수 있냐? 그래가지고 시장성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엄마 막대는 특성이나 규모나 인지도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조건에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온라인 거래는 기업 간 거래, 그 다음에 기업 대 소비자 간의 거래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다. 성장 추세, 그러니까 국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쓰겠죠. 그 전에 한 9강, 8강 쪽에서
이제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한 그 경영 이렇게 저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일단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현재부터 상한 3년간 온라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된가 통계청 들어가면 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장 추세. 시장 분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마케팅 들어가는 게 스마트 스토어도 이미 이제 다 돼가지고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성에서 경쟁하는 뭐 어디 내가 사업을 하는 어떤 거이다. 시장 점유율은 얼마다. 그다음에 강점은 뭐가 있냐? 가격 높은 시장률이 있다. 뛰어난 보안 체제다. 심야 배송 서비스를 한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다. 자, 이런 것들은 되게 나오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강점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들 가게가 있는데 내가 전에 써가지고 통과된 게 뭐냐면 예를 우리 지역에 나들 가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까우니까 바로 이렇게 에, 주문을 한 번에 이 나들 가게는 본래 그냥 컴퓨터도 활용도 못하고 막 하는데 여기에서 그걸 관리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2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걸 만든다든가 자기 저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1에서 이거 4까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점 이런 것들 써야겠죠. 약점은 대리점과 맞춰로 가전제품은 가격 경쟁이 어렵다. 이제 이건 가전제품 회사인 것 같아요. 과다한 입점 비용으로 가격 경쟁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쇼핑몰 점유율이 얼마 되는가. 그리고 그다음 경쟁사 분석을 한 게 우리 회사는 이런 형태로 된다. 사이트 브랜드와 시장 지배력 증폭, 차별화, 전문 샵 운영, 그냥 시장 선정, 국가 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 고객 만족, 구옥 보밀센터, 회원구매 보안 체제,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이제 사업 추진 방향 1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인가? 지구상 브랜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선점, 고객을 위한 센터 설립, 전문 샵 오픈. 2000년도에는 온오프라인 연계, 마켓 개설, 체인점 만든다겠죠. 국내 포털 사이트 전략적 제휴 체결, 물류센터 설립, 정확하고 빠른 이제 우리가 큰 회사가 됐을 때겠죠.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3차년에는 쇼핑몰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가는 것을 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설하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게 해야겠죠. 사업 추진 방향, 경쟁력 확보와 유지 방안, 비용의 전략, 우수 사이트와 업무 제휴를 통한 공동 마케팅 인터넷 그룹을 형성한다. 협동조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차별화 전략, 편리성과 효과성을 중시한 차별화로 그에 따른 이용층에 집중 분석한 사이트 운영 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네, 집중화 전략, 개별 사업성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전자상계를 메가사이트의 수평성 연결을 통한 사업의 통일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획득한다. 자, 성장 전략, 기획 단계부터 개별 사업의 특장점을 활용한 기업 홍보를 통한 단기간의 기대 효과, 판매가 및 거래 수수료, 광고 유치 및 리서치를 통한 사업 기반을 수익 기반을 형성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적으로 좀 크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걸 좀 읽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계획도 마케팅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사업비, 사업 확장 사업비 이렇게 대충 적어 놓고 보면 3년간 이제 인터넷 마켓, 그다음 물류센터 설립, 사업 확장 사업비, 기술 개발.
마케팅 비용, 포털 사업비, 개설비, 지사 설립.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돈이 계획을 세운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보겠죠. 뭐 이게 뭐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시장 경향이라는 거 보지만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해 놓으면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어느 쪽이든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쓰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전에 어떤 지자체 같은 데에서 하고 정부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뻥뻥거리냐. 오기야 나 자체도 그러는데 이런 것을 두었다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쭉 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6장에서 6강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어, 6-3에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이런 발표용으로 이게 뭐 그 PPT를 디자인하고 멋있게 글 쓰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 블로그 내용을 참조로 해서 이런 계획들을 쓰면 돼요. 이런 형태로 자, 사업 개요에게 다 쓸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할 때 이거 발표하라고 폼을 만들어줘서 했던 건데요. 자, 아이템 소개해가지고 딱 있죠. 기존 경쟁과 서비스 차별화 아까 그 한 것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표를 많이 쓰더라고. 이게 이제 뭐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이게 BM 비즈니스 모델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자, 핵심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핵심 활동이 뭔가? 핵심 자원이 뭔가?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그래서 이 발표를 하고 또 강의하는 분들도 오면은 다 이 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이제 하나로 비즈니스 모델 표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기 것에. 그다음에 자비품 서비스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광고 전략.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딱 갖다 넣으면은 돼요. 그다음에 고객 이제 소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발표를 하면 이거 가지고 이 틀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시장 조사. 이제 더덕을 판다고 친구가 강원도에 사는데 더덕을 생산한다고 산에서 그거 참고를 해서 한번 썼고 그다음에 양말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시장 안에서 사업화 전략 그다음에 경쟁업체 분석 아까 장점 강점 뭐 이게 나왔잖아요. 강점 약점 해가지고 자 이게 SWOT strength 그다음에 weakness 약하다는 거 스트레스 강한 거 내가 내 사업은 이것도 표를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기가 들어가요. 사업 계획서 발표할 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 두 개 설명을 하고 두 개 해놨는데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이것은 좀 자세히가 나오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스트렝스 S라고 하는데 위크니스, opportunity 그 다음에 뭐예요? threat 위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로 써도 돼요. 근데 자금 계획도 아까 막 해놓은 건데 대충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사무실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이거 자기가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액만 좀 변경시키고 하면 되겠죠. 사무실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자금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가 뭐야 순이익이 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걸 잘 써놔야 이거 얘가 돈을 벌 수 있구나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그 어느 사람들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돼 손익계산서 언제가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정부 사업시원 어디든지 지자체라든지 어디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하면 이제 잘 돼 있으면 내용이 좀 와서 발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프레젠테이션이고 아까는 이제 또 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히 이제 설명식으로 쓰고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